신용복 선생님 서거 10주기를 맞아 한 시대를 사색과 성찰의 언어로 이끌어주신 선생님의 높은 뜻을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립니다. 선생님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 가혹한 시련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사유로 승화시킨 시대의 스승이셨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옥고의 시간조차 선생님에게는 가장 척박한 곳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리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좁은 창으로 바라본 세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길어올린 사람 존중의 가치는 담장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처음처럼, 강의, 담론 등 주옥 같은 저서들에 담긴 선생님의 사유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간절한 이정표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관계론과 더불어의 정신은 제가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의 길을 걸을 때에도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오늘날 선생님께서 남기신 함께 맞는 비의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려 했던 선생님의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유산입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온화한 미소와 매서운 통찰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선생님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불어 숲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그 뜻이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2026년 1월 15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하던 10년 전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겨울치고 너무 포근한 날입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2일 당시 학교의 본관이었던 피츠버그 빌딩 2층 강의실에서 첫 강의를 하시던 신영복 선생님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8년 한여름에 선생님은 20년이라는 견디기 어려운 수강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석방이었습니다. 60년대의 살벌한 군사 통치 상황에서 선생님은 역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의 전신인 성공회 신학교가 선생님을 간곡하게 모셔왔습니다. 선생님이 내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스승의 육사는 아니지만 육군사관학교는 아니지만 성공회 신학교 강의실에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린다는 그저 작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68년 육군사관학교 강의실을 강제로 떠나신 후 실로 21년 만에 서울의 변방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60년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들 앞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육사는 아니지만 교회 성직과 사회복지를 꿈꾸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은 동양 철학의 고전 읽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감동과 감격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진수인 존재론과 관계론은 인문학의 새로운 해석이었으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도 가슴도 손도 아닌 발이라는 말씀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숙연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삶의 성찰이었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역사의 관계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길을 찾는 깊은 시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 이후 이 작은 신학교는 1993년에 서울에서 가장 젊은 새로운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대학교로 승격하였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자들은 물론 청년들이 성공의 대학교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와 다른 대학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은 더불어 숲에서 지향하며 함께 생명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다른 대학, 교수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대학을 지향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7년 임시 석방, 가석방의 마지막 족수에서 풀려나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로 당당하게 임용되셨습니다. 당시 성공회 대학교 이사회는 한마디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신영복 교수 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시 군사법정이 육군대위 신영복에게 내렸던 무기징역을 무죄로 선언한 것과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 신영복 선생님은 곧 성공의 대학교였고 성공의 대학교는 바로 신영복 선생 자신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은 선생님과의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또 다른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처음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더불어 숲은 성공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신영복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변방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신 선생님의 그 새벽빛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들, 전직 교수님들, 현직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37분의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이 뜻을 모아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 더불어 숲 앞을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과 성공회 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더불어 숲 표제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 숲을 민들레 홀씨 날리듯이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넓혀서 선생님이 꿈꾸시던 폭력과 힘의 지배가 사라지고 함께 존중하며 공존하는 한 평화와 꿈의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의 그 인문학의 가르침대로 문명의 전환과 민주주의 시대를 더 키우고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선생님, 더불어 숲 성공의 대학교를 잘 지켜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편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신의 전문집인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라고 하는 조화석습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글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씨 때문에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90년 예술마당 금강에서 처음 서예전을 할 때 제가 미술평론가로 글을 쓰면서 이 세상에 보기 힘든 이 글씨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은 연대, 관계를 얘기하는 어깨동무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그렇게 부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얘기했듯이 이 글씨의 연호는
어머니의 서간체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 평범성의 출발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이 길거리에 있었던 군무구마체를 보면서 그 글씨를 다듬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평범성 속에서 더 높은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에서만 강의한 것이 아니고 인문공부 이 사회 교양 강좌를 연 것은 우리 인문학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전 인문공부의 전임 강사처럼 선생님 부름에 불려다니면서 그 인연을 계속해 왔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선생님처럼 결의 공부는 참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맑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또 거절할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님과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신영복하고 제일 친한 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신영복 선생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앞에 조국 실장님 모든 분들이 신영복 선생님 사상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에 가장 큰 화두는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신영복 선생님이 글씨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껏 붓을 가누어 조심해서 그은 획이 그만 삐뚤어져 버릴 때 나는 우선 그 부근의 다른 획의 위치나 모양을 바꾸어서 그 실패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획의 성패란 획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획과 획의 관계 속에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실수는 그 다음 획으로 감싸고 한자의 실수는 그 다음 글자로 보완합니다. 한 행의 결함은 다음 행의 배려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여 서예 작품은 실수와 보상과 결함과 사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 의지하고 양보하며 실수와 결함을 감싸주는 따사로운 인정이 우러녹아 있습니다. 그 결과 신영복 선생님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보편적인 인간애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적어 오셨는데 적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글씨 쓰는 것처럼 그런 거에서 마이크 한번 돌리고 오래간만에 선생님 앞에서 마이크 돌려보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인사 말씀도 계셨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서 몰래 나가는 판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서셔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의 마음, 그 발길을 이끄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처음으로 창몽을 만나는 어린 새의 날개짓처럼 우리 항상 처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어린 새의 날개짓만 생각하고 우리 날개짓을 받아주셨던 너른 창공은 가끔 잊어버렸는데 그 너른 창공을 기억하시면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저는 되게 가슴이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분들이 오늘 서 계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한때 방송을 했고요. 한때는 선생님 수업 제일 뒤쪽에서 듣고 있다가 늘 마당 밑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으면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예, 술만 마시면 안 돼요, 제동씨. 담배도 피워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제 건강을 지탱해온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늘 새로 들어오던 새내기들이 담배를 돌려 물거나 아니면 흡연실에서 선생님을 피해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부르셔서 같이 피워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이 저는 늘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유홍준 선배님께서도 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장님이시던 말씀하셨는데 만나면 다 친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셨는데 저한테는 늘 그러셨습니다. 제동 씨는 두부 같아요. 나는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두부를 싫어하신다는 말도 한참을 묵상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배우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감옥 갔다 온 든든한 큰형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이렇게 감옥 갔다 온 싸움도 빼하는 큰형님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누가 돈 빼앗으러 오면 내 형님 중에 감옥 갔다 온 형님 있다. 너도 21년 갔다 오셨다. 그래도 진짜 잘 쓴다. 그런 큰형님이 사실 문무를 경비한 큰형님이 드물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영광급에 이르지 않아서 더욱더 존경하는 군인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아마 그때 김찬호 스님도 같이 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제주도의 돌과 지형 지물에 대해서, 역사적 변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붙들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순간이 하나씩 그리워지고, 아마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뭔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을 같이 썼는데요. 김창남 선생님이 그때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가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대방하고 같이 방을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낙심이 된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과는 사실 별개입니다. 들어갔는데 방에 침대가 1인용이었어요. 사람은 2명.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대를 쓰시라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반바지 같은 파자마 같은 걸 입으시고 위에 메리아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입던 그걸 입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큰형님 아버지 또래하고 같이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 누나 5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침대에 가시라 그랬더니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 제동씨가 침대에서 자요. 끝까지 또 말씀을 원래 안 넣으시잖아 아시죠? 그것도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거 좀 너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침대에 가시고 제가 바닥에서 자겠다 이게 시간이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결국 제가 침대에서 잤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제동씨 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편한데도 잘게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늘 관계를 설파하셨지만 저와의 관계에서 저는 늘 불편했다는 말씀을 선생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참 동안 마지막 강의 때까지 때로는 밑에 앉아서 때로는 그걸 이어가면서 함께 스님 곁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 빨간띠까지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바깥에서 애들 까만띠 따는 걸 6개월 동안 저쪽 바깥에서 이렇게 유리창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었었던 24살 되던 사범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몰래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 태권도를, 낭절곤을. 그때 그 기쁨이 되게 나는데, 사실 스님 같은 대학자는 이런 큰 먹물들은 저 같은 딴따라들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같은 딴따라도 저는 대학자들 무시하기 일쑤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창문 밖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알려줬던 제게 첫 스승이었던 그 사범님을 생각하게 하는 저에게 그런 큰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발까지 걸어왔던 지금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들이 그 발들을 보면서 또 따라오는 아이 이름 물어봐도 됩니까? 제이, 네. 제이는 또 우리 발자국을 보면서 머리를 생각하고 다시 또 가슴으로 그렇게 발로 가고 그 발걸음이 또 이어져서 누군가의 가슴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책상 위에 서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늘 엎드려서 잤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스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 못하니까 끝까지 스님 말씀 잘 배우고 큰형님 같은 분의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떠나신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지난 10년 선생님은 계시지 않지만 저와 돌백에는 선생님의 책을 그리고 선생님에 관한 책을 만들면서 부재의 아픔과 슬픔을 다독였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마지막 나날까지 매만지셨던 처음처럼 개정판을 별세 직후인 2016년 2월에 펴냈고 2017년 1주기에는 유고집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와 대담집 손잡고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김창남 최영목 선생의 공저로 신영복 평전을 펴냈습니다. 이제 10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모든 말과 글을 갈무리하여 신영복 전집 전 11권을 펴냅니다. 이와 함께 성공회대 13분의 교수님이 선생님을 기억하며 함께 쓴 신영복 다시 읽기도 출간했습니다. 신영복 전집은 신영복 사상의 전체상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나온 책들을 포괄함은 물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출간되지 않았던 석사 논문, 공분제 사회의 해체에 관한 고찰이 새로운 책으로 선보입니다. 감옥 이전 청년 신영복의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추억도 선생님이 손수 그리신 사파와 함께 재탄생에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번 전집은 단지 망라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교정을 거쳐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정본화 작업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신영복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나 비평 작업을 뒷받침하는 신영복 아카이브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형과 품격 있는 장정, 그리고 선생님의 서체 미학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여 완성된 전집 세트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애장품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은 이 책들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10주기와 전집 발간을 계기로 선생님의 책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돌백에는 선생님들의 책들을 잘 지키고 보다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회대 13분의 교수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신영복을 읽고 해석한 신영복 다시 읽기는 신영복 사상의 숲을 안내하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지만 혹 소홀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걱정이 없습니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영복 전집과 신영복 다시 읽기를 선생님 영전에 올리며 선생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아들 신지용입니다. 오늘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매번 이런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함께 기억해 주신다는 점이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늘 아버지의 삶과 뜻을 기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